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 과연 북한의 핵실험을 중국이 싫어했기 때문일까요? 아닐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겠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드 배치를 공론화하는 순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과연 사드 배치 논의, 한미 간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 어떤 논의가 있는지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천 차장. 네. 자, 주한미군 사령관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네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더 미국이 적극적이어서 금방이라도 사드 포대를 들여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네. 오늘 스케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사드를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효용성이 달라지는 만큼 최적의 배치 장소를 찾으려면 시간이 걸린다. 뭐 그동안은 원주다, 평택이다, 대구다, 군산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장소까지 나왔었는데 여기서 또 최적의 장소를 찾아야 된다 이러면서 좀 시간을 좀 벌겠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거 사드 우리가 막 안달복달 매달렸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고차원 외교를 통해 싹 없앤 겁니까? 아니면 우리도 어떻게든 미국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사드에 대한 강한 필요성을 논의했던 겁니까? 자, 주한미군이 네. 사드를 우리 한국에 배치하려 했던 거는 네. 뭐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그 측면이 가장 크지만 네. 첫 번째 목적이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겁니다. 네. 뭐 대한민국 국민보다는 자기네 백성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현재 가진 그 패트리어트만 가지고는 네. 주한미군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미군이 뭐 이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뭐 그 사드 배치 자체를 네. 중국과의 협상용으로만 얘기한 건 아니고 네. 다만 협상용으로 들리는 것은 네. 현재 유엔의 그 대북 제재 안의 통과 과정에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약간은 뒤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네. 보이는 것이지 미국은 사드 배치 문제에서는 뭐 중국과 협상할 그 의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거는 중국이 이만큼 나와줬기 때문에 굳이 사드 카드 지금 배치 않더라도 가만히 갖고 있다가 혹시 중국이 지금은 그렇지만 혹여 몇 달 뒤쯤 가서 느슨하게 북한을 쥐지 않는 것 같으면 그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네. 사드란 게 실제 배치하고 나면 그걸로서 이제 또다시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네. 사드 배치를 한다는 말만 계속 그런 언질만 줘도 있죠. 네. 이번에 사실 그걸로서 중국으로서 많은 양보를 얻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때문에 뭐 군사 전략에서 싸우고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드를 배치하면서 우리나라 사실 이럴 것도 많거든, 사실요. 네. 대중국 경제 문제에서 우리가 대중국 많은 흑자를 보고 있는데 네. 이 사드 문제로 중국하고 이게 경제 문제가 단절된다면은 네. 엄청난 타격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런 카드를 까지 않고 쥐고 있는 것도 네. 상당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문제의 핵심은 네. 당사자인 우리가 논의에서 빠지는 거 네. 이걸 잘 추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네. 뭐 현재 북한이 당장 핵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어떻게 막아냅니까? 네. 사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배치 논의를 하는 게 맞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이 왜 그러면 우리에 대해서 그냥 대사가 와가지고 굉장히 무례한 행동을 하고 하는지 그걸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건 말이죠. 되게 보면은 이제 첫 번째가 네.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네. 중국을 포위하는 데에서 한국을 거기서 끌어내려는 그런 게 크고 네. 그 방식 중에서 아주 재밌는 방식을 썼어요. 네. 우리 정부에다 댄 거 해도 안 통하니까 야당하고 네.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겁니다. 네. 우리 국민에 대해서 사드 배치하면 1시간 내에 우리가 때려부술 수 있다. 라고 해서 막 그냥 언론 프레를 해서 네. 우리 국민의 공포심을 조장하고 네. 또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모 대통령이 써먹었던 게릴라전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민외교로 한 거지, 인민외교. 네.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 내 외교가 아니고 인민외교 방식을 통해서 사드 네. 배치를 막아보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자, 권력은 총 끝에서 나온다. 그리고 펜 끝에서 나온다는 그 마오쩌둥 얘기처럼 자신들의 얘기를 한국 매체가 잘 실어주지 않으니까 야당 대변인과 대표 입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거든요. 자, 그런 전술 과연 먹히지 않았던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일 삼국 공조에 중국이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사드 논의가 약간 후손이 밀린 듯 합니다만 미국이 동시에 북한한테 단단히 긴장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ICBM 발사 훈련을 한 건데요. 자, 지도를 준비했거든요. 어디서 어디까지 쏘았을까요? 저희가 영상으로 좀 그래픽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캘리포니아에 있는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쐈는데 뿅 쏴서 무려 7,500km 날아져서 마샬 군도 이쪽 태평양 지역에 떨어졌군요. 이게 이제 우리 미국이 우리의 해구산을 씌워준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해구산 중에서도 우리가 자꾸 의심쩍 하니까 네. 아예 우리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복으로
맞춤형 핵 확장 억제 전략이라 그래서 네. 3가지가 있습니다. 왜 지난번에 핵실험했을 때 B-52 전략 폭격기? 그렇죠. 예, 이번에는 ICBM. 네.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핵 추진 잠수함. 네. 이게 미니트맨 3라는 건데요. 네. 핵탄두를 3개까지 달 수 있거든요. 네, 네. 이것을 바로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서 발사하면은 네. 평양 영변에 바로 타격할 수 있다는 거. 네. 그걸 한번 보여준 거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미니트맨 3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쏘는 이런 ICBM, 바닷속에서 쏘는 잠수함 핵무기, 하늘에서 쏘는 B-52. 예. 자, 이 6회 가지를. 궁, 예. 4방향의 핵 우산이 미국이 우리에게 보내준다는 건데 결국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평양에서요. 이거 보고 간담이 선을 해야 정상인 거죠. 그렇지. 평양은 ABM 요격망이 없다 보니까 네. 그냥 그 항공기나 미사일 그런 거 할 수 있지만 네. 그 ICBM 요격망은 없거든요. 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미국도 압박을 하고 있고 중국과 나서서 일단 초기 제재, 국가 봉쇄가 시작됐습니다만 평양 내부에서 묘한 기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북한도 또 평양도 걱정이 되겠죠. 특별 경고문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 어떤 건지 저희가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뭐 장난감 수거하라, 폭발물 수거하라 이런 얘기가 다 나온 거죠. 어떤 내용인가요? 자,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 나온 특별 경고문 얘기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네. 당청권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네. 테러범들이 무슨 폭발물을 폭발시킬 수 있는 네. 그런 물건들을 전부 다 규제하고 네. 압수하라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어린애들 가지고 노는 무선 조종 장난감이라든가 네. 이런 것도 폭발물을 쳐서 네. 김정은을 유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전부 다 회수하라 이런 얘기들이. 자, 지금 보시는 화면 바로 저거죠. 북한의 운동장에서 김정은이 선글라스를 끼고 이설주와 함께 하늘을 나는 비행체를 보고 있는데 전 차장, 저게 저렇게 위협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내부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사실 뭐 김정은 주위에 총 찬 사람들도 많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그 총이 본인에게 겨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호원들까지도 멀리하는 와중에 저런 비행기나 요즘 무인기들도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다가 혹시 총을 숨긴다거나 무기를 싣고 다니면 본인에게 테러를 입힐 수 있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저런 것들을 전부 다 금지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또 우리한테는 뭐 청와대 안방이 우리의 뭐 멸적의 조준경 안에 들어와 있다면서 이런 또 이상한 또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열병식 할 때 군인들 미는 총은 다 껍데기입니다. 그 노리스의 공의를 빼가지고 전혀 격발이 안 되게. 왜냐하면 옛날 이집트에서 나세르 대통령이 열병식 따라다 열병 우로바틀 때 그냥 쏴서 단상으로 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런 것도 김정은한테 하려면 대단히 취약하죠. 고대 수열하면 운검. 건무하다가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라디오 프리 아시아, 자, 자유 아시아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특별 경고문을 내렸습니다. 화면에 보셨던 그런 무선 비행체 조종기 다 압수하고 있고요. 폭발물 다 수거하라. 역시 내부 테러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북한 겁먹었습니다. 지구촌의 북한 봉쇄 시작됐습니다. 자, 2가지 소식을 통해 북한과 둘러싼 안보 얘기 점검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보 상황 관련된 얘기 조금 더 준비되어 있고요. 자, 지금까지 김기호 교수님과 말씀 나눴는데 여기서 먼저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